한번 사고를 당하는 순간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으로 인해서 싹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중개사고는, 그러니까 계약사고라 해야죠. 계약사고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반갑습니다. 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네. 또 친척들 만나고 왔잖아요. 근데 친척들 그렇죠. 분의 전세를 계약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안 그래도 전세금 비싸게 해고 왔는데 이 수수료가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엄청 났더라고요. 수수료까지 비싸서 이거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말을 하던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체계가 네. 가격에 비례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이 지금 최근에 매매가든 전세가든 다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뭐 전세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가격에 비해서 지금 전세가 자체가 높아졌잖아요. 네네. 높아지니까 그 가격에 비례해서 이제 뭐 0.3%, 0.4% 뭐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매겨지다 보니까 네. 수수료가 지금 엄청 올라 버린 거죠. 요즘 그 뉴스 보니까 네. 정부가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던데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게 무관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수료가 가격 비례해서 정해져 있는데 네. 이 수수료 체계를 사실 바꾸는 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느니 네. 중개사를 아예 없애버리자. 뭐 이렇게 이제 그 검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부동산이 없는 네. 부동산 거래는 상상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 중개사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를 해본 적이 네. 거의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맞아요. 중간에 이제 그 직방이라는 사이트가 한번 생기면서 주로 이제 원룸, 오피스텔 이런 거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네. 이제 직거래 사이트들이 생겼는데 네. 이마저도 사실 지금 직거래를 거의 행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렇게 그렇게 그 거래가 많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네. 도대체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네.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럴 때 또 소장님 찬스. 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수수료가 많이 올라서 네네. 중개사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개사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중개라는 게 이게 굉장히 수월하게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쫙 맞아요. 진행이 되니까 네. 중개사가 역할이 도대체 뭐야 네.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으로선 솔직히 사장님 몇 시에 갈게요 네. 하고 그냥 부동산 사장님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다른가요? 생각보다 중개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자잘자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중개사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는 네. 집을 보는 문제에서 네. 한번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배짱이 님이 임대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전세를 내놓는 임대인. 네. 부자가 되셨네요. 네, 어깨 뿜뿜. 저는 이제 임차인이에요. 네.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매물을 막 이제 찾다가 네. 딱 지금 배짱이 님이 내놓는 매물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네. 보고 싶어서 이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하죠. 띠링띠링. 네, 여보세요. 만약에 남자 혼자 온다라고 하면 아마 거절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맞아요. 만약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네. 세입자 역시 흔쾌히 문을 열어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여러 상황에 있어서 네. 집을 보는 문제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는 중개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특히 세입자는 의무도 아니잖아요. 집 그쵸. 보여주는 혼자 와서 집 보여달라고. 네. 그러면은 세입자는 거절할 가능성이 너무 높죠. 그렇네요. 거절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실제 지금 중개사들도 네. 굉장히 집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특히 남자 중개사는 이제 집 보여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의 거의 한 8, 90%가 여자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시대 상황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좀 흉흉해지고 있잖아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아니고서는 집을 열어주는, 문을 열어주는 게 굉장히 주저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가 그냥 한 사람만 끼어도 네. 조금 안면이 있거나 그래도 안정감이 있는 3자가 끼는 순간 안정감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집을 봐왔었는데 네. 이게 중개사가 딱 빠지는 순간 이게 벌써 딱 문제로 닥치게 되는 거예요. 집 하나 보는 것도 너무 힘든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약속을 해서 네. 집을 보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집 하나만 보고 네. 이 집을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비교를 해봐야죠. 그렇죠. 뭐 한 3-4개, 최소한 3-4개는 네.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약속을 모든 약속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정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거절하는 분들도 생기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저녁에 봐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약속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어떻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그 동네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아까처럼 임대인이 따로 있고 세입자가 있는 집을 보려고 하면 임대인하고 전화해서 네. 일정 좀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임대인은 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래 내가 잡아줄게 네. 하고 했는데 임대인이 세입자하고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두절될 수도 있잖아요. 뭐 이제 그거는 사실 좀 극단적인 네. 상황이고 중개사가 없는 상황에서 세입자는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네. 일정 잡기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여러 집을 일정을 쫙 자연스럽게 이 집 보고 저 집 보고 저 집 보고 일정을 잡는 이 시간이 네.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집 보는 거는 정말 쉬운 건 줄 알았는데 네. 중개사 분들의 또 그런 노력이 있으셨네요. 그럼요. 이게 중개사들이 미리 이 손님이 온다. 그러면 이제 집 보여줄 집을 미리 리스트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보여줄 집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미리 연락을 다 하죠. 네네. 그리고 임대인하고 연락하고 세입자까지 연락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되는 집은 제끼죠. 네네. 제끼고 다른 집을 또 보여주게끔 리스트에 네네네. 집어넣고 해서 쭉 한 번 왔을 때 원테크로 집을 서너 개를 쫙 볼 수 있게 일정을 마련을 해놓는데 실제로 이 중개사가 빠지는 순간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쉽지 않네요. 네. 그렇게 우여곡절에 몇 개를 봐서 드디어 계약을 해요. 계약 어떡합니까? 드디어 계약을. 네. 계약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협상, 네. 가격 협상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전세는 가격 협상 부분이 많이 튀어나오진 않거든요. 네. 대부분 이게 이제 줬다가 돌려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한 500, 1000 더 주더라도 네. 그게 막 엄청 손해보는 느낌은 없어요. 부담은 되긴 하지만 월세 같은 경우는 협상의 여지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매매일 때는 협상의 여지가 많거든요. 깎아주세요. 이 말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임차인 실제로 중개 현장에서도 중개사 제가 중개 일을 할 때 실제로 저도 계약 하나 깨진 적이 있었는데 50만 원 갖고 깨진 적이 있어요. 그 몇 억짜리 집이 50만 원 때문에 깨진 거 50만 원 가지고 50만 원 갖고 실갱이 하다가 네. 감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옆에서 봤을 때는 그냥 양보해도 될 만한데 그냥 이게 이제 기싸움처럼 되는 맞아요. 거예요. 딱 이거는 자기가 질러놓은 게 있잖아요. 50만 원 깎아주면 나 할게. 네네네. 안 깎아주면 나 안 해. 네. 했는데 이분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에이씨 안 해. 맞아요. 그러고 이제 근데 중간에서 이 조율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 맞아요. 이분이 없을 때는 더 힘들죠, 사실. 그렇죠. 솔직히 어려운 얘기들 직접 하면 감정 상하니까 그렇죠. 미리미리 중개사 분들한테 좀 얘기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깎는 건 아예 포기하고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중개사가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깎는 거를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집 보기 전에 한 5천만 원 정도 깎아주면 나 계약할 텐데. 맞아요. 그럼 중개사는 사실 만약 손님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런 손님 하나 잡아서 어떻게든 계약을 해야 네. 자기가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님 편을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매도자한테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막 설명을 해가지고 네네. 좀 어느 정도 깎아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그럼 5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한 2, 3천 깎는 거를 성공시킬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데 네. 매수자가 이걸 깎으려고 하면 흠집을 잡아야 되죠. 맞아요. 저기 벽에 금각동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정이 상하게 돼요. 기분 나쁘죠. 내 집을 막 지금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가시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약속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네. 다이렉트로 협상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게요. 네, 중간에 낀 사람이 조율을 해주는 게 적당히 너도 양보하고 너도 네, 양보하고 네, 네. 이렇게 되는데 네. 다이렉트로 할 때는 너도 양보하고 나도 양보하고 이게 안 되고 너만 양보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매매는 이렇게 가격 내고 하는 게 쉽지 않다면 전세는 솔직히 특이하게 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또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또 문제가 많이 됩니다. 네. 사실은 매매 같은 경우는 특약사항이 이렇게 많지 네. 않아요. 그래서 네. 그냥 딱 돈만 딱 주고 기간 조율만 잘하면 이제 끝나죠. 근데 임대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집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임차인한테 조건들을 많이 겁니다. 네, 맞아요. 진짜 막 10줄도 봤어요. 네. 특이하고 진짜. 그래서 요즘 정말 논란이 많이 되는 사항이 이제 반려견, 반려묘. 이게 이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옛날에는 사실 이런 키우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이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게 금기시 됐던 상황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될 만한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한 반? 네. 지금 뭐 우리나라의 반 이상이 맞아요. 지금 애완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키우는 건 크게 상관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냄새. 냄새가 근데 그 솔직히 이사 가면은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진짜 키우는 분들은 모르는데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저도 있습니다. 근데 냄새가 네. 진짜 이 깊이 박혀 있어요.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 뭐 도배를 새로 하거나 네, 이래도.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임대인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게 네. 먼저 조율이 되면 네. 조율이 돼서 먼저 내가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데 네네. 혹시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럼 집 보러 갈게요. 이게 되면 좋거든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약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없는 사람보다는 기피 대상인 건 맞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드러내진 않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임대인이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그냥 숨기면서 얘기할 가능성이 더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드러내는 순간 싫어요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과정을 생각해 보면 임차인이 먼저 얘기할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어요. 맞아요. 이런 임대인이 이제 처음에는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계약서 쓸 때, 특약사항 쓸 때 이제 그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 혹시 개 키우세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럼 서로 당황하겠죠? 그렇죠. 이제 난 끝났구나 했는데 다시 리셋되는 느낌. 그러면 키우고 있는데요. 네. 아니면 이제 감추고 있다가 이 사람이 특약상에 넣었을 때 이제 벌칙 조항이라고 하나요? 네. 그게 발견되었을 시 벌칙 조항은 뭐를 넣었으면 좋겠다. 네네. 보증금에서 얼마를 배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게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네. 공인중개사는 정말 필요로 한 것 같은데 왜 네. 이런 문제가 좀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은 수수료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중개사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쭉 어려운 점을 얘기했지만 이거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몰랐어요. 저는. 그렇죠.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사전에 다 해결되고 네네네. 있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사전에 없으면 네. 굉장히 중개사도 일이 복잡해지고 어렵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네.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일이다 보니까 네.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소평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 보면 네. 집 한번 보여주고 네. 조율 잠깐 해주다가 계약서 쓰고 끝. 근데 1,000만 원. 이게 1,000만 원. 나도 미친 노릇.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은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수수료가 적정 수준이면 문제가 안 되죠. 지금 이제 과도하다 싶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2015년도쯤에 매매로 예를 든다면 5억 정도 하던 물건이 있는데 지금 20억까지 올랐다. 네. 그러면 수수료가 네. 얘는 지금 0.3에서 0.4 정도 네. 되죠. 그러면은 150만 원. 네.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가 만약에 20억이다.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한 0.7%, 그러면 1,400만 원이에요. 거의 10배 가까이, 9배 진짜 이렇게 많네요. 올라버린 거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하는 일은 똑같죠. 그쵸? 실제 소비자 입장이 아니고 중개사가 봐도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140만 원에서 1,400만 10배가 늘었네요. 네.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게 과도하다. 누가 봐도 이 수수료는 과하다 네. 싶은 거죠. 그럼 이런 수수료율을 좀 조정을 하면 네. 괜찮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개사는 네.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네. 보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네. 수수료를 너무 과하지 않다라고 느낄 만큼 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양쪽 다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네. 아니면 양쪽 다 조금은 불만이지만 네. 조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중개사 수수료 요율은 이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공인중개사는 정말 필요하고 네. 초보자인 제가 봐도 네. 정말 좀 필요해요. 좀 네. 무섭거든요.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또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사실 큰 부분이에요. 또 뭐가 있나요? 이거는 네. 정말 결정적인 건데 바로 사기. 사기 부분에 이제 연루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그렇죠. 깝깝한데. 이게 부동산은 다른 물건하고 다릅니다. 이런 커피잔 뭐 이런 거 사기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인생이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전 재산이 들어가는 물건이에요. 매매든 전세든 거의 그 사람의 전 재산이 거기에 고스란히 들어가는 물건인데 이거를 한번 사기를 당하고 사고를 당하는 순간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으로 인해서 싹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중개 사고는, 그러니까 계약 사고라 해죠. 계약 사고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중개인이 끼지 않은 상황에서의 계약 상황은 네.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저 거의 다 거래를 해본 사람들이 많이 없을 텐데 그렇죠. 다 초보자잖아요. 예를 들면 자, 전세가 시세가 5억이 있는데 3억에 나왔어요. 역시 하늘은 날 도우는구나. 그렇죠. 이거는 진짜 땡기는 물건이에요. 그렇죠. 사진을 쫙 봤는데 기가 막혀요. 달려가야죠. 가야죠. 그래서 보러 갔어요. 보러 가서 이제 네. 이 어려운 과정을 뚫고 집을 봤습니다. 봤는데 집이 완전 좋아요. 완전 이건 다 내 거. 절대 계약해야 된다. 계약해야 되는데 네. 이분이 신분증을 안 가져왔대. 너무 고민되는데 네. 놓칠 것 같아서. 신분증을 안 가져왔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그러니까 중개인이 있거나 이러면 이 상황에 있어서 처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실질적인 임대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중개사가 다 이제 나중에 해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믿고 하는 건데 아니면 이걸 인지시키죠. 중개인들은 꼭 임대인이 계약서로 올 때 필수 서류를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갖고 오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그럼 신분증을 놓고 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다이렉트로 하고 있는 사람에서 이 사람이 실수로 이분들도 계약을 막 매일 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필수 서류가 뭔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커피숍에서 만나서 계약합시다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그럼 이분이 진짜 임대인인지 사기꾼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물건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사람이 이럴 때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고 이 물건이 좋아지면 스스로 리스크를 합리화시키게 돼 있어요. 이분이 아주 넘어가기 쉽게 좋은 말로 이렇게 막 해버리면 이런 분이 나한테 사기 치겠어? 근데 이런 분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저 아니고요. 저 아닙니다. 네. 얼굴 우락부락하고 도둑놈 같이 생긴 사람은 절대 사기 안 쳐요. 네. 이런 분이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생각도 못한 사기는 진짜 네. 무섭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사기를 안 당할 확률은 높긴 많죠. 사실은 많은데 사기를 한 번이라도 당하는 순간 인생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절대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개인이 끼었을 때와 안 끼었을 때의 사기 당할 수 있는 확률은 최소한 10배 이상 높아진다. 진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또 콕 집어주시는 소장님이십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혹시 네. 여기에서 중개인들이 사기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중개인이 사기치는 경우는 정형화되어 있어요. 이 경우 네. 외에는 거의 중개인들이 사기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정형화된 중개인이 사기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반 아파트는 중개인이 사기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역시 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공인중개사는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슈가 되는 문제를 또 콕 집어주신 소장님께 감사드리네요. 아마 뭐 지금 감정적으로 네. 중개사에 뭔가 감정적으로 지금 분노를 일으키고 네.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 이 영상을 보고 아마 욕을 바가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감정으로 해결할 거는 절대 아니에요. 네, 냉정하게 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중개사의 수수료가 그리 너무 과하죠. 지금은 사실 과한 건 맞아요. 네. 수수료가 조정되었을 때 그렇다면 충분히 그 역할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또 딱 네. 집어주셔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수수료는 저는 반드시 조정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싶고요. 다만 이 수수료로 인해서 이 자체 중개사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금 중개사 일 안 하고 있어요. 네. 중개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네.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중개사가 꼭 필요한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영상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